안녕하세요. QHTV 고종인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동 평균선 중에서도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 이동 평균선의 정의, 그다음에 의미,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어지는 강의니까요. 앞 강의 들어주시고 이번 강의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설명드리면서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번 강의에 진행될 크로스 부분을 대입을 하셔야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크로스의 경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골든 크로스, 두 번째는 데드 크로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골든 크로스는 무엇이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 때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역배열의 상태여야 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5일선, 11선, 21선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래쪽에서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라가려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배열 형태에서 정배열 형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및 추세의 상향 전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와 반대겠죠. 보시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배열 형태에서 역배열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중에 일어나는 이게 크로스인데, 단기 이평선은 말씀드렸듯이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배열 형태에서 121선과 61선을 반대로 뚫고 내려가 버리는 게 바로 데드 크로스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주가의 하락 및 추세의 하향 전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푸른 기술 일봉 차트를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요 기준으로 왼쪽은 역배열, 오른쪽은 정배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왼쪽에 있는 역배열을 보게 되면 역배열 형태는 121선, 61선, 그 다음에 21선, 11선, 5일선이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역배열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빨간색 박스를 보게 되면 이 검은색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정배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추세 전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역배열 형태에서 5일선을 먼저 따라가 볼게요. 5일선. 5일선 여기 보이시죠? 역배열 왼쪽 아래 5일선을 쭉 하향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으로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면서 뭐가 나오죠? 11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완만한 형태의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선을 통과를 하죠. 5일선이. 이런 부분들을 골든 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점을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보시게 되시면 5일선을 따라서 또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보이시죠? 주가 흐름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일선이 61선을 터치하고 뚫고 올라가죠. 그 다음 121선을 또 뚫고 올라갑니다. 주가가 상향함에 따라서 5일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게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의 형태에서 정배열 형태로 넘어가면서
아래쪽에 있던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지점을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와 반대겠죠. 정배열 형태에서 역배열 형태로 넘어가는 추세 전환 사이에 일어나는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골든 크로스의 차트에서도 볼 수도 있으시, 이번 차트는 KNN 일봉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정배열, 오른쪽이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정배열 형태는 5일선, 11선, 21선, 그다음에 61선, 121선을 차례대로 선이 연결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정배열 형태죠. 정배열은 우상향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죠.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이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역배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하향하는 추세로 이렇게 전환되는 구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또 5일선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정배열 형태에 있는 5일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 있는 11선을 먼저 뚫고 내려갔죠. 11선을 먼저 뚫고 내려가고 그 다음 21선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장대음봉이 나오게 되죠.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쭉 내려가다가 요 61선을 터치하고 내려가게끔 됩니다. 요 구간이 바로 데드 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5일선을 더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122선을 터치하고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배열의 형태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내려가니까 마찬가지로 주가는 우하향하는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어떤 형태에서 나오게 됐는지 반드시 앞에 정배열과 역배열의 형태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앞선 강의 마지막에 제가 회원분들한테 정배열이 좋다, 역배열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배열이 좋고 역배열이 좋지 않으면 정배열에서 매수를 하고 역배열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배열의 형태를 보고서 좋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끔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역배열 형태 때 좋지 않았다고 매도를 하게 되면 고점에 물려서 저점에 팔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반드시 뭐 정배열이 좋냐 안 좋느냐, 역배열이 좋냐 안 좋느냐를 떠나서 이 배열 형태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판단 근거로 보셔야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역배열 형태로 매수매매 판단 근거가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선 강의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와 같이 이번 강의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어떤 형태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강의 때는 좀 더 심화된 파동에 대해서 회원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파동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앞선 강의들 캔들 차트의 분석, 캔들 차트부터 이동평균선까지 앞선 강의 들으셨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 강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있는 강의들 꼭 들어주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어떤 형태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